이번에는 첫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FOR 프로젝트 팀장님이신 이윤우 사이퍼께서 효과적인 파트너십 주제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저희는 이제 피플 인 니즈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게 됐는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의 FOR 프로젝트 팀장하고 회장을 같이 하고 있는 이윤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잠깐 크라이테리언 교육할 때 잠깐 들으셨을 텐데 피플 인 니즈에 대해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겪어왔던 과정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이론적인 내용보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FOR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냐면은 For Our Refugee라고 해갖고 약자입니다. 그래서 레퓨지는 난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난민들을 돕고자, 한국에 있는 난민들을 돕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010년 3월에 처음 프로젝트가 런칭됐어요. 처음 취지는 텀블러, 그때 한창 에코 텀블러 유행할 시절이어서 텀블러를 이분들한테 어떻게 만들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유통시켜보자,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상자 탐색을 하면서 좀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가 대상자 탐색인데 이게 저희 피플 인 니즈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 8개월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미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11월에 저희 대상자가 주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버마 난민이신데요. 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 미얀마라는 나라 혹시 아세요? 네. 그게 예전에는 이제 소수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미얀마 쪽에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제로 이름을 미얀마로 개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직도 버마라고 쓰기를 원하셔서 항상 어디 가서 표기할 때 이렇게 버마 가로 열고 미얀마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전부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아직 없어서 일단 한 분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분이 저희 떠쩌우시라고 40세 그리고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셨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남자 사이퍼들은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고 여자 사이퍼들은 우리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가 형님 하면 이제 저분인 줄 그냥 아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저희 가게 캐리커처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떠쩌우 씨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떠쩌우 씨가 호프집을 열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가진 돈이 단돈 2,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기 굉장히 힘든 건 알고 계시죠? 그게 보통 창업하려고 하면은 최소 한 6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단위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인테리어 비용, 기타 등등 들어가는데 이제 이분이 2,500만 원 가지고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할 수 있을지 검토를 많이 하다가 주변에 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다가 이제 명지전문대 산업디자인학과라고 제 옆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 이제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여쭤봤더니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다, 디자인도 해주고 같이 시공에 참여해서 인테리어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교수님의 의견이었고 실제로 학생들은 굉장히 귀찮아했어요. 왜냐하면 방학 때 쉬지도 못하고 자기들 인턴할 기회도 버리고 현장에 참여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두 번 미팅하고 이제 직접 떠쩌우 씨를 만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도 이제 동기부여가 됐어요. 열의가 생긴 거예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부담돼가지고 저희가 눈치 보면서 열심히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는 그렇게 해결돼서 이제 2,500만 원으로 창업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냈고 이제 요리의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또 전문가를 저희가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찾은 게 도서관 가서 저희가 무작정 요리책을 다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요리사들 메일은 체크 리스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다 보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제 김한송 씨라고 지금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썼고 지금 현재 올리브 TV에서 매주 한 번씩 방송도 하고 있고요. 이쪽 요리계에서는 칼럼니스트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희도 이때는 모르고 그냥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 유명한 사람이라고 광고도 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요리를 함께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저렇게 4개의 주체가 이제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측부터 저희 사이트 팀원 교수님, 명지전문대 교수님, 그리고 명지전문대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셰프님 이렇게 이제 12월 달부터 주기적으로 이렇게 미팅을 가져서 인테리어가 인테리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리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요리 어느 정도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조율하면서 세부적인 걸 맞춰갔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1,000만 원을 주고 임대한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2,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은 사실상 해야 되는 거죠. 이 장소가 10년 동안 장사를 안 했던 장소고 굉장히 좀 노후돼갖고 이걸 우리가 고쳐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그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이게 저희가 계획한 공간이에요. 이게 저희는 시작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믿음 하나 갖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때는 왜 이게 될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2011년 1월 3일 이제 첫 사업을 뜨게 됩니다. 이제 그때 시공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디자인만 해왔던 친구들이라서 이제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을 지휘해줄 사람들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또 새로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건 첫날에 아까 그 실내에 있던 그것들 다 뜯어낸 거예요, 지금. 첫날에. 이때 이나대 회장님이랑 시립대 회장님이랑 와서 도와주시고, 네, 아무것도 못해드렸죠. 진짜 고생했는데. 그래서 첫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 공간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지금 저기 위에 올라서 서서 계신 분이 저희 인테리어 담당하신 분인데 저분은 한 5일, 6일 정도 도와주시고 가셨고 가구 제작하고 뭐 이런 전문적인 일들만 한 3, 4일 동안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보름째 됐을 때 가구는 저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고 뭐 조명 설치하는 거, 바닥에 코팅하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다 이제 저 디자인 친구들이랑 저희랑 2달 동안 계속 꾸준히 주말도 없이 반납하고 해서 진행해서 이 정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2달 정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지금도 인테리어는 돈이 없어서 못한 거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수정하면서 보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딱 영업하기 직전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추울 때였는데 저희가 온풍기를 샀어야 되는데 온풍기 에어컨 살 돈이 없어갖고 네, 좀 여기 뭐 히터 같은 거 보이죠? 그냥 이런 거 대체하고 추웠는데 영업을 어설프게 시작했습니다. 저 때는 진짜 맛도 별로였고 그랬는데 나중에 피드백 계속 받고 해갖고 지금은 진짜 맛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1년 3월에 영업을 개관과 동시에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가게가 아미에란이라고 해서 버마말로 포에버라는 일이거든요. 학교 정문 바로 앞에 가게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할 수 있게 일부러 입지를 그렇게 선정했고 거기 땅값이 좀 싼 것도 있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뉴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처음에 호프집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 학교 주변에 술 상권이 죽고 있어갖고 술로는 답이 안 나온다, 음식점을 하자 해서 음식을 개발한 거예요. 아까 그 셰프님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음식들은 저희 가게에 오셔서만 드실 수 있는 겁니다. 딴 데 가서는 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여기 회장님들 꼬셔서 한 번씩 오세요. 나중에 말하고 오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인지 대충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저쪽 창업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난민을 돕고자 생겼기 때문에 저게 가게가 안정화가 되면은 다른 난민들 뭐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것도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현재는 가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그렇게 진행됐고 이제 저희 이번에 교육의 주제인 피플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혹시 난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도 난민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난민이 뭐냐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해요. 그냥 외국인 아니냐, 뭐 가난한 사람들 아니냐, 무슨 생겼다, 뭐 지저분하다, 뭐 불쌍하다, 외국인 누군지는 타이틀도 모르겠다. 근데 사실상 난민은 저런 사람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자라고 있는 그 쩌쩌시도 자기 나라의 정치적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던 이런 인식들이랑 실제 그분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설명할 건데 선입견을 갖고 대상자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 그냥 잠깐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현재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아닙니다. 난민으로 등록이 된 사람만 2,50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에 2,500명 이상의 난민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저희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는데 3월에 이제 난센이라고 혹은 피난처라고 하는 그 NGO 단체들 좀 만났어요. 그래서 3월 내내 몇 차례 미팅을 가졌는데 그쪽에다가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괜찮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내부회의를 거친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은 이미 우리가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너네 도울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너네는 학생들이라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월을 그냥 미팅만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절망의 길을 걷다가 4월 달에 동아시아 난민회의라는 걸 한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거든요.
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 NGO 쪽이라든지 난민 쪽이라든지 굉장히 아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다른 단체를 소개받고 여러 미팅을 하다가 이제 UNHCR이라고 이제 유엔에서 난민 뭐 인권 보장하겠다고 만든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또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할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가서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은 너네가 이런 거 하려고 하기 전에 그 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좀 더 명확히 하고 그들의 문화가 어떻고 실제로 그들이 어떤지 공부를 좀 더 해라. 그러기 전에 이거 시작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또 한 번 또 절망합니다. 공부를 다시 해야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사업 아이템 만들었던 거는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인의 그때 뭐 남인회의 때 만난 지인 소개로 이제 5월달에 준모족이라고 강화도에 모여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30명 정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살고 계신데 이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이미 공장에서 다 있고 공장에서 일을 다 하고 계셨고 그리고 자기가 뭐 일자리를 잃거나 했을 때 그 준모족 내에서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소개를 통해서 다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굉장히 폐쇄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5월달에 준모족 만난 것도 그냥 무의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NC 준비하고 뭐 하다가 이제 7월에 좀 여유가 생겨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거기 부천에 있는 미얀마 난민들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7월에 찾아가서 NLD라는 곳이 처음에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NLD의 뭐 약자는 뭐 이렇습니다. 이게 그 버마에서 지금 민주화 운동 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박정희 시대 때 경험했듯이 자기 군부 정권에 안 맞는 사람들은 총칼로 죽이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이게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으로 도망와서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거 NLD는 세계 각국에 각 나라에 이제 지점이 있어갖고 서로 이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부천에 한 30명 정도 모여 계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일요일마다 그 회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 회의에 참여해서 니즈를 듣고자 이제 뭐 하고 싶으신지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뭐 난민 인권을 보장해달라, 외교부와의 뭐 대화를 좀 해달라, 미술 공부를 시켜달라, 뭐 결혼을 시켜달라. 근데 뭐 말씀하시는 게 뭐 우리나라 사람이 동남아시아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는 이렇게 쉽게 되는데 왜 자기 나라에서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건 한푼 막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뭐 이제 이런 니즈들을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호프집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니즈들이 지금 현재는 진행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다 확장할 것들이고요. 그래서 호프집을 선정한 이유는 이서저우 씨가 일단 한국어에 능통하고 그 호프집에서 일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한식 요리학원도 수료를 했었고 자본금도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창업 실패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다는 열정이 혹은 동기부여가 수로될 것 같다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니즈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면 따로 뭐 우리가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따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뭐 이런 요소를 고려했고요. 환경적으로는 저희가 사실상 시작할 때 뭐 고려하지 않아서 없어요. 환경적인 내용이.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저희가 왜 NGO들이랑 활동을 안 하고 저희 사이프랑 활동을 하게 됐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정치에 학생들이 보지마도 안 하고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만 가르쳐줄 수 있는 거고 도와줄 수 있는 거로만 그 학생들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학생들이도 밀어가지고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의 앞으로 가는 길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이 믿어가지고 제가 안메란 이 레스토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NLD의 다른 지부 사람들은 저희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뭐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신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따를 거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대학생들 편견에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도 대학생들한테 일을 잘 안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건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로 드리고 싶은 말을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가족이 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 공식적인 미팅을 통해서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비공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있는 니즈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프로젝트 초반에 뭐 저우씨랑 같이 명동 가서 커피 마시면서 데이트도 했었고, 그리고 뭐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 끝내고 뭐 술도 같이 한잔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니즈를 파악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 같이 인터뷰했던 친구들이랑 저희 사진인데,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 외에 이제 저우 형이 2월달에 공국으로 미얀마가 아니라 태국으로 가서 미얀마에서 기다리는 자기 여자친구와 태국에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제 한국으로 와이프를 불러들이려고 하니까 지금 버마에서는 민주화운동 중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안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2~3개월 동안 출입국관리소랑 미얀마에 있는 대사관이랑 연락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5월달에 한번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공식적 활동도 계속 하시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조금이 그때 이런 거에 감동받아서 그때 설날 때 우리가 매일매일 공사했는데 설날 때 잠깐 쉴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또 뭐 1,000원, 10,000원 아끼기 위해서 또 머리를 골머리 싸고 있을 때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겠다,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1,000원, 10,000원 아끼려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15만 원을 선뜻 주는 게 큰 돈은 아닌데 지금 프로젝트는 그것조차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프로젝트에 집어넣고 활동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면은 대상자는 당연히 마음을 열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진짜 일부만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나면서 공부를 해야, 왜 웃으시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건 뭐 나이지리아 난민이신데 저분은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교수 생활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사람도 아니었고, 저거는 UNHCR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이 난민이 아니라 잘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가지고 대상자를 판단하고 그게 옳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별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결론적으로는 난민은 그들만의 다른 필요한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즈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필요할 것 같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요, 대상자 스스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겠지 해서 가서 만들어봤자 그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세 번째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랍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해보시라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사이트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느냐, 혹은 그들이 대상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느냐. 근데 이게 같으면 정말 좋은데 실제로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거 하면 재밌겠네? 저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저거 좀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막 기획을 해요. 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갖고 이거 정말 좋은데 여기 누굴 집어넣지?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뭐 장애인도 넣어보고 노인도 넣어보고 뭐 미혼모도 넣어보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한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결국엔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면은 대상자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하는 것일 뿐 대상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냥 도움이 된다니까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몸으로 체득하기 어렵고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되도록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 나름대로 니즈를 분석해요.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던 선입견, 이건 좀 잘못됐는데 나름대로 갖고 있는 니즈를 분석을 해요.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죠. 근데 이제 실제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공식적인 인터뷰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근본적인 니즈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좋은 프로젝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그들이 하고 싶은 것과 일치할 때.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보면은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될 때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 뭔가 만들어놓고 그들이 마침 그게 그들이 좋아하는 거였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이 뭔가 좋아하는 걸 우리가 발견했는데 그게 나도 우리가 그걸 하고 싶었는데 이랬을 때 가장 좋은 프로젝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발표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항상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찾지 말고 대상자들이 진짜 뭘 필요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잘 들으셨나요? 네. 이은우 씨가 이번 발표 준비하신다고 6개월 만에 머리도 자르고 깔끔하게 한 거죠. 잘생기셨더라고요. 네. 아님 말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10분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한 17분가량 남았으니까 저희 주제인 대상자 니즈 분석과 관련된 것도 괜찮고 또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드시면 제가 호명해서 질문하시면 돼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병원대 사이트인데요. 제가 가상 프로젝트로 저희는 난민이 아니라 노동자, 이주 거주, 다문화 가정 분들을 컨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다문화 센터로 얘기가 잘 돼서 컨택이 됐는데 저희가 파는 과정에서 대학 니즈 대상자를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주스를 경원대 대학생들이 사 먹자라는 걸로 했었는데 경원대 대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파는 거는 왠지 모르게 찜찜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저희 사이트 내에서는 그런 인식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바꿀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인식을 바꾸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난민들에 대한 걸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식당에 와서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없었나, 그것도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 궁금해요. 그게 저희도 그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사장님 난민이 외국인이 더군다나 뭐 유럽의 뭐 유명한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 동남아 쪽에 좀 우리가 인식이 좀 안 좋은 이런 국가의 사람들이 사장님으로 계실 때 되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선택한 거는 어차피 이분 가게라서 이분을 숨기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인식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분을 많이 웃게 했어요. 그 뭐 음식 하나 나갈 때도 한번 웃게 하고 뭐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어설프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저희 학생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렇게 한국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감을 느끼고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체인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국인 대상자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이 오픈 마인드로 친절하게 대하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잘 대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정인아 사이트 신상호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와서 사실은 여기서 들은 게 처음인데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난민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길래 전반적인 난민 큰 커뮤니티에 대한 프로젝트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들 시도를 하다가 어떤 장벽에 부딪혀서 그걸 못하고 개인에 대해서 이제 호프집을 열어주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초반에 그런 어떤 난민에 대한 큰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셨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접근을 했는지 또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개인 1인에 대한 프로젝트로 바꾸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전체 난민 대상으로 시작한 건 맞는데요. 근데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처음 시작했어요. 아까 이게 텀블러 같고. 근데 계속 단체들 만나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상자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생각으로 이제 대상자를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단체를 만났는데 다 싫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NLD 지부 같은 경우는 그 대표하시는 NLD의 지부장님께서 괜찮은 것 같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제까지나 그거 대표자분의 의견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미팅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30명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런 거를 듣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한 10명 정도만 그때 참석을 했고 그들이 니즈를 이렇게 얘기하고도 나중에 저희가 처음에 이거 말고도 그 쪼우 형님 그 가게 하는 거 말고도 원래 미술 배우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사업화를 해볼까 해서 그분한테는 접근을 같이 했었는데 하던 중간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꺼려 하더라고요. 쪼우 형 말 들어보니까 학생들을 아직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게가 오픈을 했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대박 친 건 아닌데 수익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이 좀 고비긴 한데 수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주변 분들이 계속 가게 놀려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조금씩 저희한테 하고 싶은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컴퓨터 교육도 받고 싶다고 하고 어떤 분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허리가 다쳐서 일을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복사 가게를 열어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버거워서 그것까지 못하겠다고 아직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대 저희한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쪼우 형 빼고는. 근데 이제 쪼우 형님을 시작으로 그 NLG 전체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뢰를 쌓고 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주세요. 가게인가요? 오픈을 하시고 수익을 조금씩 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 계신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다른 대상자분으로 이렇게 넘어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빠지고도 혼자 운영이 가능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가게에서 뭐 알바 쓰는 거는 저희를 쓰더라도 우리가 완전 빠졌을 때 돈 관리하고 세금 내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야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간다기보다 이게 조금 안정화가 됐을 때 일부는 여기서 프로세스를 계속 봐주고 나머지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다른 걸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사이퍼 손상이라고 합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나무나무 행복회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난민분들은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그분들과도 비공식적 관계가, 그러니까 비공식적 만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 비공식 관계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친해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에 접근했을 때 저 아니고 전에 파운더분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이었고 그냥 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뭐 어떠냐 하고 그 명동에서 뭐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런 것도 했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밤에 힘드니까 술도 마시면서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대상자분들은 우리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쪼우 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분 같은 경우는 우리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하면은 별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쪽 나라는 어때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말고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되게 재밌게 한국어도 빨리 하시고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들 이야기하시고 같이 장애인분들 같이 밖에 돌아다니기 좀 힘드신가요? 좀 용기를 내셔갖고 좀 힘들더라도 같이 여기 와서 차 한잔 하시고 공원에서 뭐 김밥을 먹는지 뭐 이런 거 가능하시면 네, 그런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사이퍼 김용철입니다. 그 창업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상적으로 가정을 거치셔서 창업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게가 안정화가 되려면 매출이 일정 이상 수준은 너무 안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은 하시지만 향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매출을 더 올리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은 저희가 프로세스가 준비가 안 돼서 대대적인 홍보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몰려도 음식을 그만큼 빨리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2시에 한 번에 모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사이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입소문으로 처음을 해갖고 지금까지 잠깐 해왔는데 그게 좀 한계에 부딪혀서 다음 주에 이제 전단지를 일단 주문해놨고요. 다음 주에 학교 앞에 명시 전문대 앞에 전단지를 뿌릴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프로젝트 기획했을 때부터 홍보를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기 촬영하고 있는 것도 원래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촬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 프로젝트 처음에 12월에 기획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다 영상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은 2월 달에 인간극장에 보내서 이거를 채택되게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그냥 사연으로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채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저분이 디지털 미디어 학과 분이라서 영상 편집 다 할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내서 하자라는 해서 지금 그게 조금 일이 계속 수정돼가지고 좀 딜레이되고 있고 다음 달이나 뭐 이번 달 안에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학교 신문 이런 데도 몇 번 나가서 좀 사람들이 좀 그거 보고 오는 것도 있고 학교 커뮤니티 에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저께는 저기 뭐 들으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성시대에도 그 보내갖고 채택이 돼서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학생들 들으라고 한 건 아니었고 그 동네 주민들 들으라고 한 건데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단지 이후에 계속 저희가 마케팅 활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고요해졌네요. 추가 질문 더 있으신가요? 뭐 프로젝트 진행에 관한 질문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조언을 부탁하신다든지. 연세대학교 우선입니다. 그분
그분이 처음에 초기자본이 2,500만 원 있으셨는데 그거를 그쪽을 딱 믿고 맡겨주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주는 식으로 해요? 아, 그때 저분은 저희를 왜 그렇게 신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태국으로 결혼하러 가는 그 순간에 보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1,000만 원을 맡기고 갔어요. 갔다 오시고도 나머지 1,500만 원이 든 통장을 저희한테 줬어요. 저희가 돈 관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일이 장부를 만들어서 뭐 몇 월 며칠에 뭘 써서 얼마나 썼고 이런 걸 다 만들어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저희한테 맡겼는지 아직도. 네. 대상자 선정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보니까 한 달에 대상자랑 1명 정도 이렇게 컨택을 한 걸로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었는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대상자 선정 과정이 길었는지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없었는지. 저희 사이트 진행하면 많이 보는 건데 저희가 만난 게 개인이 아니에요. 그 난센, 피난처 다 NGO 단체고요. UNHCR도 뭐 그런 기구고, 그다음에 중모적 뭐 그런 기구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게 그렇게 특정 대상 한 명을 만난 게 아니고요. 뭔가 조직을 대상으로 만난 거거든요, 저희가 계속. 그리고 그때 늦어진 거는 저희가 한 번 미팅한 게 아니라 그 월에 두세 번씩, 세네 번씩 미팅을 했어요, 한 달에.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자초된 거고. 네, 그리고 사이프 하면서 많이 느끼실 건데 저희는 뭐 그냥 학생이니까 수업 빠지고 뭐 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게 원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케줄을 맞춰주지 않거든요. 걔네들이 이렇게 바쁘면 자기 시간 조금 내줄 테니까 와라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내준 게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였고 그것도 우리가 뭐 억지로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솔직히 이 사람들은 우리 볼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만나기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난민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취득 개월 수도 되게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나라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는지?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아까 숫자로 2,500명 이상 난민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체류하시고 계시는 분이 사실상 뭐 몇 배 이상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몇 배들은 다 불법 체류자인 거고 그러니까 바로 발각이 되면 바로 퇴출입니다. 해외로. 근데 난민을 인정받으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다른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없고 NGO들이 하는 것도 거의 전무합니다. 대상자분께서 그 가게에서 일해 보신 적도 있고 창업 실패 경험도 있으시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것도 기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분을 위한 교육 같은 거 이루어지고 일단 저분이 그 NLG 지부에서 재무국장이라고 해갖고 이제 돈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회원들 돈 모아서 뭐 어디 쓰고 그냥 기록하는 정도고 그리고 창업 실패라고 했는데 창업을 실제로 진행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인분들끼리 해서 돈을 얼마씩 모아서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두 분들은 난민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 직전에 공복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해서 와이가 됐거든요. 사실상 쪼우 씨가 갖고 있는 그 뭐 경제 지지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사업이 아니라 혼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핸드폰비 내고 집세 내고 이 정도의 경제 지식이어갖고 가게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가게 세금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 거,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좀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건 주문하는 게 시장 가서 그냥 사는 거면 간단한데 요즘은 또 대부분 인터넷으로 유통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쉽지가 않은 일이고. 네, 질문 더 있으시면 두 분 정도만 더 받고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필요한 부분은 질문으로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서 이제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랑은 약간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피플앤니즈라는 주제 측면에서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을 해주셨지만 그리고 또 사이프 코리아에서 교육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그 대상자분들의 니즈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처음 다가갔을 때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윤우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쩌쩌우 씨의 또
또 다른 니즈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상자와 어떤 니즈를 발견해서 같이 일을 하시더라도 그 니즈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 발표 들으신 거랑 Q&A에서 얻으셨던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사이코 프로젝트 좀 더 재미있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고 20분, 한 12분가량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20분에 여기 착석하셔가지고 다음 프로젝트가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